자, 오늘 공유를 할 건데, 공유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깊어지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발표는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8번부터 하겠습니다. 8번 정세영 선생님이 발표를 해줄 거거든요. 네,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8번이 들어가는 수업은 3단계, 레벨이 2단계에서 3단계여가지고 단어조차도 잘 모르는 반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선생님 봤을 때 감동받을 만큼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줄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준비했던 수련과 맞지 않아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지? 고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간 교실에는 우리의 수업을 기대하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31명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열정에 대한 구체적인 존경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도 살짝 흥미가 없어 보이는 모습도 한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힘들게 소통했는데 소통의 벽에 마주쳤지만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기획한 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해주고 즐거움을 느껴주니 보람찬과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호흡에 함께해주고 수업에 대한 칭찬을 해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자신들이 그린 그림들도 선물로 주고 사진도 함께 찍자고 해서 함께 찍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을 잊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색칠과 보석 십자수, 한복 입기 체험이라는 코스를 준비해서 갑자기 진행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8명 친구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내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숙명과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소통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 한글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로 저는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들 덕분에 한글이 더욱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계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한글을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한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순전히 약간 멋있어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영어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한글의 세계화는 우리가 먼저 우리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국교육원에 갔다. 내가 만난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서툴게 한국어를 읊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어와 6년 배웠지만 서툰 내 영어가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 민항을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했고 직접 체험을 하는 동안 난 많은 질문을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왔냐는 질문과 의미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툰 영어로 더듬더듬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수능 영어, 그 이후에 토익, 토플처럼 영어 시험이 대학이나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것처럼 어떤 언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째서 언어를 배울까? 위의 것으로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덧붙이자면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유용함이라고 생각한다. 언어에는 민족의 얼이 담겨있다. 미국 국가였던 조선의 역할로 우리는 서열에 대한 언어가 확고하며 존댓말이 발달했고 외가와 친가를 교훈하고 가족을 중시 있게 가족 내에서도 칭호가 다양하다. 그것 외에도 탄압받았던 집단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인 다양한 요기 그리고 의성어와 의태어 또한 다른 언어에 비해 다양하다. 눈이 많이 쌓인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에게 눈의 형태를 묘사하는 말이 바람이 많이 부는 카자흐스탄은 바람을 묘사하는 말이 수십 개나 있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어렵게 공유하는 언어의 느낌, 말 안에 내포된 의미까지 알긴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와 볼 수 있는 세계를 높인다는 뜻이다. 결국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인다는 말과 같다. 무언가를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그 시선에 소외되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내가 아는 세상이 넓어진다는 건 아프리카에서 걷어 전 세계로 나아간 인류에겐 필연적으로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마지막으로 유용함이 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장벽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사람들이 기거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한몫한다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타주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의 행복을 알려주는 교사로 활동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아서 수업이 기대되기도 하면서 잘 해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었다. 나는 도입학생들은 한국과 한국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친구들이 설명을 맡은 부분에서 스티커 붙이기 활동, 놀이기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영어와 한국어로 몇 마디를 나눌 수 있었다. 그중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와 음악으로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수업 중 학생들이 BTS와 블랙핑크가 개량 한복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시청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앞서 말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은 한국의 K-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는 의지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에 열중하는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 자격증 시험 3급 이상을 따야지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실제로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히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 같다. 오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1일 강사로서 활동하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큰 한꺼번이라는 점을 느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에게까지 언어를 배우고 세계로 진출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전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세계 명작 소설 작품들을 읽으며 유럽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 때문에 프랑스어를 조금씩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어는 특정 문화에 호기심을 가질 때 지적인 원동력에 대해 배우는 것 같다. 어떤 국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여행하고 싶을 때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은 그
그 국가의 언어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그 나라를 알아가고 이해가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면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은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K-POP과 K-드라마를 열광하는 흐름과도 뛰어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실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의성어, 대어, 동음미디어에 대해 수업했다. 첫 교실에 들어갔을 때 떨림과 기쁨 가득 찼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는 개념이지만 남은 시간에 다시 공부도 해보고 말하는 연습도 해보았다. 나는 비록 마지막 부분이지만 너무 떨리고 하고 싶은 마음과 이 언어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작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벅찬 마음이 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어 교사는 단순히 어휘나 문법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하기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따랐다. 학생들과의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 일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로 질문할 때 묵묵히 있지만 열이 있는 그 모습들이 예쁜 것을 넘어 아름다워 보였다. 진짜 보람은 내가 알려준 개념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때와 마지막에 악수를 하고 인사한 말로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기쁘고 보람이 느껴졌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외국어를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한국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한국어란 꿈의 언어, 기회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화선의 특강에서 들었던 말이 이제야 풀렸다. 나는 사실 특강에서 선방하는 것으로 뜻을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국어가 그들에게 꿈의 언어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를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는 것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나 그 나라의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면서 이해를 말한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그 배움과 가르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 넓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입니다. 아직 글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느낀 점이 많아서 이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이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유학할 공간, 또 흥 넘치는 나라, 이것도 아니면은 남자친구의 고향 이런 식으로 우즈베 친구들에게 한국은 기대와 재미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다 신뢰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랑 기대, 한국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해서 저에게 우리 한국을 대표를 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한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무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수업을 망치지 않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바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언어잖아요. 우리는 언어를 가르치려고 여기 가는 건데 언어는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침묵해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을 잡는 것.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너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고 이 활동을 통해서 너희랑 친해지고 싶어. 이거를 최대한 담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다들 정말 적절히 자기 능력을 잘 활용해 주셔서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확신하냐면요. 수업 중에도 그 수업 분위기에 즐거움이 녹아 있었고 수업을 하고 난 후에도 그 즐거움이 잔향처럼 남아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인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오시고 저희 반 선생님까지 오셔서 저희가 K-pop 댄스를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같이 춤추고 릴스 찍고 그랬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이쪽까지는 잘 쓰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 마무리할 때 될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인정이 많은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과제를 작성하면서 외국 사람들은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남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는 한류에 힘이 세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더 많아지고 한국어를 배워 한국 문화에 더 스며들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것이 유행이 아닌 유행도 한국 대사였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와 남자 예쁘고 잘생기기로 말이 자자해서 아이돌도 한국 팬덤보다 외국 팬덤이 더 많은 경우의 아이돌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학교에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보면 대부분 감탄을 하는데요. 이처럼 지식을 쌓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직업으로 진로를 빼고 나만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육원에서 일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선생님이 되어서 K-팝을 알리는 수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실수를 할까? 혹시 수업에서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우리가 준비한 수업 내용이 유익하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등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환하게 웃음을 방불해준 학생들을 보고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잘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책임감과 떨림이 몸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에도 웃어주고 재밌게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몸을 간지럽히는 것들이 언제 간지럽히지 않는 듯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 춤은 진짜 자신이 없어서 잘 안 추는데 이 수업을 위해 열심히 슈퍼 자리에 안무를 따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왔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내가 이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유익한 경험을 준 것 같아서 보람이 섰습니다. 또 평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열정으로 수업을 만드시는지 알 수 있었고 선생님 수업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면서 한국 학생이 아닌 다른 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어색하고 어떻게 말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순간 말하면서 어려웠나? 라고 생각한 단어들도 이해를 대처해주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전에 19번 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줬을 때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오늘은 원활한 소통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언어의 장벽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가르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사랑받고 대단한 나라였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고 부분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캠프에서 가장 기대했던 한국교육원에 가는 날이었다. 우리 반이 가장 공들였던 활동이었기도 했고 나 자신도 기대한 활동이었다. 우리 반은 한국의 전통놀이를 맡았는데 전통놀이 중 하나인 윷놀이가 규칙 설명이 어려워 좀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낮은 2단계 반에 들어가는 터라 급하게 설명 PPT와 수업 방식을 바꾸었다. 특히 딱지치기는 딱지치기 키트가 생각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꽤 많았다. 그래서 어제 세미나식이 끝나고 승무가 나와서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논의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좋게 나온 것 같아 다행이었다. 동생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경험은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더 외국인에게 심지어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꽤나 난감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교육원 부원장님이 하신 강의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는 꿈의 언어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 나는 너무 익숙해서 의식도 하지 않고 쓰는 한국어이지만 여기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외국어라고 생각하니 더욱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어제 교류활동을 했던 19고등학교 마르조나와 잠깐 만났다. 마르조나는 어제 준 선물이 좀 모자르다고 생각했는지 키링 2개를 더 주고 꼭 안아줬다. 마르조나의 향수 냄새는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향수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실례인 것 같아 참았다. 내 생각에는 올리브영에 항상 진열되어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핑크 향수인 것 같다. 냄새가 정말 똑같았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한 번 더 맡을 생각이다. 마르조나의 음원을 뒤로하고 수업을 시작하다 18명의 눈이 모두 나에게 보셨다. 살면서 교사 입장으로 바라본 학생들의 눈이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알았다. 교사는 정말 대단한 직업인 것 같다. 정말 떨리고 긴장된다. 하지만 우리 반이 긴장을 풀어줘서 나도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먼저 딱지 적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땐 감격했다.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 놀이까지 마친 후에는 수업을 끝내기 싫어서 질질 끌었다. 수업을 끝낼 때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리 반을 향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교사분들이 느끼시는 보람참을 나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교원 학생분들과 표본, 사진 촬영을 모두 마친 후 아쉬움이 남는 인사를 끝으로 버스에 탔다. 우리 반 학생 중에 카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카리나의 말처럼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떨렸으며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수보다 약 2배 많은 학생 수에 준비해놓은 준비물이 부족해 급하게 전통 문양 딱지치기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업 중에는 한국말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7단계로 전달받은 학생이 방금 들어보니까 사실 4단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흥미정을 게임을 하며 손이 높게 쌓아지는 모습과 끝나고 작품을 완성하고 딱지치기를 하며 웃음을 보일 때에는 타국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명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큰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현재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글도 세계화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글이 세계화되면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 강화, 경제적 이익 등 큰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처럼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아는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알려주고 한국의 문화에 체험해주게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허선행 선생님과 한국교육원에 다녀든 사람들처럼 나라의 직접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더해지면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가 제1 외국어로 적응해지며 많은 사람이 배우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며 생활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드라마나 노래를 듣다 보면 번역이 아닌 실제 한국어로 이해하고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언어를 배우면 해당 나라의 가치관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으로 유학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 중 유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면 여러 지원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즉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로 유학하고 싶다 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와 문화를 알리며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학생들처럼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길 바랍니다. 제 이름이 불리기만 해도 다들 웃네요. 사실 저희 반은 수업 직전까지 굉장히 뼈가렸습니다. 수업 5분 남았는데 굉장히 연성이 높아지는 여러 뼈가거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극복하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파트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어서 제일 첫 번째로 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절 모두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교사라는 직업의 책임감과 압박감에 잡아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단연간의 발표로 다져진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생들과 퀴즈도 맞추고 자기소개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학생 중에 한국어를 10년 배웠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국어를 15년 배웠거든요.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불편함이 없어서 굉장히 매끄럽게 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수업 한글의 위상과 같이 그리고 막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맞나? 그 만들기를 하면서 정말 알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분이 일어나서 오늘 한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러 세종대왕 같은 몰랐던 이야기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엄청 힘들고 고달픈 직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교사 같은 직업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은지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와 위상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우리나라의 문화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굳이 배우는 까닭은 첫 번째로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면은 여러 기회와 혜택들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약간 떡볶이집 할머니한테 한국어 쓰면은 뭐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괜히 기특하고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일자리에서도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개그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바로바로 알아들으시니까 웃으시는데 말 못하면은 번역을 한번 고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번역하고 이해하고. 근데 개그는 흐름입니다. 기세와 흐름이죠.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정말 즐겁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굉장히 삐걱거려서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엄청 멋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으로 교사가 되어봤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에게 끊임없는 배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 탄생한 수업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모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자랑스러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류 문화가 계속해서 열풍되고 있는 중이고 또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말 자체가 그만큼 이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수업 시작 전 한국교육원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며 기회가 된다면 나도 나중에 이곳에 다시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 세계가 되어가는 이 세계에서 이 공간에 계시는 저희 같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배우는 게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느낀 책임감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며 이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며 글로 담아내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희 반이 맡은 수업은 전통놀이 수업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맡은 분야는 윷놀이였는데 저희가 맡은 반이 한국어 수준이 2단계여서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 윷놀이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보기에 걸린 것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는 게임을 시작했는데 다들 재밌게 참여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윷을 던지고 도우라고 외치는 등 다같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수업을 준비한 저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또 교사라는 직업이 이런 점을 통해 큰 보람을 느껴 계속해서 더 좋고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해주신 분은 절대 교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제 꿈은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리고 그들을 이해시키며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 또한 제 꿈입니다. 물론 오늘 수업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를 깨달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래 저는 오늘 제가 진행했던 수업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0개 반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한국어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사람들, 이 학생들에게는 꿈의 언어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 역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언어를 대할 때는 조금은 더 진실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여러분의 문화를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잠재 능력이 저 깊은 곳부터 정말 자리하고 있었구나. 어떤 과제를 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남의 인재들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만을 이렇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던 그 학생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